요즘 유행하는 마라탕으로 우리 아이의 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발 먹지 마라 마라탕으로. 네, 많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소아청소년의 비만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보고들이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비만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에는 사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제일 클 것이고요. 최근에 특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게 되고, 그다음에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했을 때는 최근 2, 3년 사이에 비만으로 오는, 특히 비만 합병증으로 온 아이들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비만의 원인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냥 먹는 칼로리가 쓰는 칼로리보다 많아서 생기는 질환이죠. 물론 그거 이외에도 다른 질환에 의해서 실제로 뇌 쪽에 병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프레더윌리 증후군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비만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비만들은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만의 검사 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경우에 이제 아이들의 저희가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요. 연령 대비해서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키 대비해서 체중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를 보고 85%일 이상이거나 BMI가 25 이상인 경우를 저희가 비만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비만이 있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찾아오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 진료실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오게 됩니다. 사실은 단순히 비만이 문제라기보다는 비만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비만 합병증으로는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당으로 인한 당뇨병, 그리고 지방간, 지방간염 등이 비만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방간은 흔히 성인병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는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술을 많이 드시는 성인에서 발생하는 지방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비만으로 인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혹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지방간은 간에 기름이 끼는 그런 증상으로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지방들이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진행이 되면 지방간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지방간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간염이 발생하게 되면 아이들이 간 수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은 간염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간염 원인 검사를 통해서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한 간염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원인이 없고 아이가 지방간이 존재하면서 간 수치가 상승하였다면 지방간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방간염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로 지방간염이 심해서 청소년기에 간이식까지 시행했던 경우들이 있어서 더 나빠지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염 같은 경우는 간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이런 치료나 관리에 아주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만한 아이들에게서 목 뒤나 혹은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살이 접히는 부분에 검은색으로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흑색 가시세포증이 나타난다면 아이들에게서 정말로 내분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결국은 질환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흑색 가시세포증은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라고 하는데요. 혈당이 많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서 인슐린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사실은 이렇게 인슐린 기능을 계속 못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만 치료를 받던 아이 중에 당뇨병이 조기 발병해서 내분비 분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봤을 때 검은색 피부 병변이 보인다, 그러면 꼭 치료를 받아보시면 되고요. 때를 미룬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으니까 꼭 살을 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살을 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아주 쉽지만 사실은 또 아주 어렵죠. 성인도 살 빼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더욱더 힘들 수 있고요. 특히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 듣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면 사실은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아 비만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영양 선생님들 상담까지 같이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식단 조절인데요. 식단 조절 중에서도 설탕의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탕후루, 특히 탕후루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순당의 섭취인데요. 이런 단순당의 섭취가 지방간염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라탕으로 이외에도 특히 탄산음료 같이 맛있는 음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섭취량이 아주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일단은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최근에 많은 제로 음료들이 있어서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로 음료에도 문제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지방간염이 있는 아이들은 설탕보다 더 나쁜 음식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로 음료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외식도 많아지게 되면 외식하는 음식들에게도 설탕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어서 외식도 줄여야 하고요. 그 이외에는 다른 이제 성인과 똑같이 다이어트 식단을 진행하면 되는데, 소화에서 좀 다른 점은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들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하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정도에서 필수 영양소는 섭취하는 방법으로 식단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단 외에 나머지 방법은 결국 생활 습관의 변화, 특히 운동인데요. 이런 지방간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회에서는 주로 이제 일주일에 5번 이상, 그리고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학생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성인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가족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찾으라고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요법과 식단 조절 이외에도 일부에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나라에 허가되어 있는 거는 12세 이상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약물이 있고요. 사실 약물 치료는 치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을 맞는다고 해서 살이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관리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소아청소년 영역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허가가 났다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에게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긴 하지만 두통이라든지 하는 가벼운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맞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료와 함께 부작용 관리까지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음식들이 있고 음식도 유행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질병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기는 이런 지방간염, 지방간 이런 증상들이 당장 10년? 혹은 20년 안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40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크게 발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지금은 문제가 안 될 거지만 너가 컸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때 병원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가성비가 좋은 치료를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도 확실히 인지하셔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들의 비만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오순도순에서 만나요. 안녕.